안녕하세요. 지원자쌤입니다. 오늘은 내신 한국사 그리고 내신 수능 통합사회 교재, 특히 1학기 중간고사 범위 제가 교재를 업로드 할 거거든요. 그리고 관련해서 교재 활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단히 뭐부터 살펴볼 거냐면, 여러분 단원부터 살펴볼 거예요. 어떤 단원이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어떤 단원이 중간고사에 어떤 단원이 들어가는지 이렇게 알아야 맞춰서 공부할 수 있겠죠? 통합사회는 1, 2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똑같아요. 1, 2. 통합사회부터 볼 건데, 주로 1학기가 통합사회 1, 그리고 2학기가 통합사회 2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걸 그대로 수능까지 가서 볼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러면 1학기 때는 첫 번째가 통합적 관점, 그러니까 사회를 바라보는 4가지 관점과 통합적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가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볼 겁니다. 세 번째가 자연환경과 인간. 여기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자연환경에 관한 거예요. 거기는 뭘 배우냐면 기후와 지형과 자연재해를 배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첫 번째 소단원이고, 두 번째가 자연관. 그래서 인간중심주의 자연관과 생태중심주의 자연관, 이 2가지 비교하는 거. 여기도 철학자들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이 마지막이 환경문제. 그래서 요즘 여러가지 환경문제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렇게 크게 3가지로 자연환경과 인간 단원이 구성되어 있다 보면 돼요. 그리고 문화와 다양성은 문화와 관련된 여러가지 이야기를 볼 건데, 첫 번째로 볼게 뭐 있냐? 세계의 문화권, 그 다음이 문화 변동, 그 다음이 문화를 이해한 태도, 상대주의, 사대주의 이런 거 배우죠? 그 다음 마지막이 다문화 사회, 이렇게 배울 겁니다. 생활공간과 사회는 도시와 교통에 관해서 배울 겁니다. 통합사회 2는 통합사회 2. 물론 이제 요거 2개는 업로드가 돼 있어요. 이해가죠? 그래서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 그래서 통합사회 2는 2학기 들어갈 때 제가 한 번 더 다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1학기잖아. 물론 이제 이걸 나중에 보는 학생들도 있겠죠. 근데 지금 시점엔 1학기 중간고사 이제 한 2주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 되게 1학기 중간고사, 중간고사 안 보는 학교들도 있는데, 중간고사를 보면 요 3개 이렇게 순서대로 나갈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통합사 1이랑 2 동시에 나가는 학교들도 요즘에는 거의 없던데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학교에 맞춰서 잘 선택을 하세요. 아시겠죠? 우선 나는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제 2022 개정교육까지 하면서 순서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 순서에 맞춰서 교재를 제작했고요. 통합사회는 제가 이거 진짜 통합적 관점은 진짜 발가락으로 풀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면. 그러니까 이 2개 단원 합해서 하나, 그 다음에 자연환경인간 하나, 이렇게 각각 총 2권으로 중간고사 교재를 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통합적 관점이랑 행복과 관련해서 구성을 했고요. 통합적 관점 하나, 그 다음에 행복 기준 의미. 여기 행복의 의미가 특히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죠. 여기 행복의 의미에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 철학자들께서 행복에 관해서 한마디씩 한 거 있죠? 그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수능도 봐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평가원께서 친히 수능 예시문항을 공개를 해줬는데, 거기서 2번이나 나온 게 뭐예요? 아리스토텔레스랑 에피쿠로스의 행복에 관한 관점을 비교했던 문제가 2번이나 나왔죠. 그래서 확실히 그 행복에서는 사상가들이 행복에 관해서 이야기한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부 정리했습니다. 이 얘기를 또 합시다. 통합사회에서 제 교재의 기준은 딱 2가지예요. 첫 번째가 교과서, 두 번째가 평가원 예시문항입니다. 이 2에 없는 거는 다 뺐어요.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는 물론 이제 그만해도 충분하고요. 만약에 본인 학교에서 선생님이 2학년 내용을 끄집어 온다, 요즘은 거의 없던데, 있을 수 있어요. 좀 서울에 특히 내신 빡센 학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그 내용을 좀 추가하시면 돼요. 여기 한 권으로 단권화해서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 가죠? 근데 웬만한 건 이제 8종 교과서, 야, 그래, 8종 교과서, 뭐 보여줘? 제가 여기 보이죠? 여기 위에 보일 거 위에? 통합사회 여기 하나, 둘, 셋, 넷, 그다음 미래부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다 모든 내용 빠짐없이 실었어요. 이게 왜냐면 수능 때까지 보라고 내가 진짜 교과서 모든 내용 다 집어 넣었고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내신은 학교마다 교과서가 다르잖아. 어떠한 교과서를 선택하더라도 이 교재 하나로 해결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 걸 보다가 우리 학교엔 안 나온 거 있는데 그러면 내신에서 빼세요. 근데 여러분 어차피 수능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왕이면 뭐 겸사겸사 한다고 하고 공부한다고 하고 푸세요. 뭐 공부해서 남 줍니까? 라고 하고 싶지만 뭐 자기 빼고 싶으면 빼도 돼요. 그 정도는 뭐 알겠죠? 여러분의 자유. 그렇지만 수능 때는 결국 다 봐야 된다. 그리고 제 교재의 특징 알죠? 모든 교재들은 총 4단계. 특히 역사는 연표까지 5단계, 사회는 4단계. 연표가 없으니까. 그래서 개념을 읽어보고요. 천천히. 내가 진짜 학원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글 읽는 게 많이 확실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들한테 수업을 하다 보면 제가 이걸로도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이 밑줄 친 글씨만 봐요. 옆에 있는 설명을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스스로 이해하라고 제가 진짜 열심히 다 쓴 거 아니겠어요? 응? 근데 여러분들 이 파란 글씨만 보고 밑줄 친 글씨만 보고 나머지 다 그냥 넘어간단 말이지.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어떤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거 단어는 무슨 뜻인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으면서 공부하세요. 그럼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똑같이 이제 그 빈칸 채우는 앞에 1단계에서 배웠던 개념들의 주요 개념들을 다시 써보면서 제발 그리고 이것도 그냥 빈칸 채우지 말고 부탁이에요. 소원. 내 소원이야. 다 읽어가면서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면서 빈칸 채워주세요. 제발. 아시겠죠? 그런 걸 해야 이제 고득점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자기는 뭐 2등급이 목표다. 그러면 저 빈칸만 외워도 무방하죠. 근데 나는 1등급. 수능에서도 좋은 점수 받고 싶다. 모든 내용들 좀 이해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죠? 그리고 당연히 기출선지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실전 문제까지 제가 풀어볼 수 있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뭐 학력평가 문제들도 그러니까 고1 수준 학력평가 문제들도 넣었고요. 수능평가원 특히 예시문항에 있는 문제는 무조건 그걸 1순위로 넣었어요. 이해 간가요? 그러니까 저기 통합적 관점에 관한 내용은 우리 가원 씨께서 평가원에서 예시문항으로 공개를 안 해줬어. 그런 거는 그냥 학력평가를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도 이제 제가 특히 서양 사상과 동양 사상 구분해서 다 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다 적었고 평가원 예시문항의 개념들 다 녹아냈어요. 에피쿠로스도 이렇게 많고요. 그다음에 공리주의 쇼펜하우어 러셀까지 얘네들 다 교과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어. 여러분들 몰랐죠? 물론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리지만 또 이제 자기네 교과서에 있는 학교들도 있고요. 수능에는 혹시 몰라. 그러니까 내가 넣어놨습니다. 유불도까지 비교해서 넣었고요. anyway 그 다음에 이제 선지는 확실히 여기 행복 파트는 낼 게 많죠. 그래서 다 냈고 56개나 돼요. 한나눈에 굉장히 많이 넣었죠. 여러분이 진짜 이것만 다 외워도 충분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답 다 있고 행복에 관한 거는 제가 이제 예시문항 넣었습니다. 예시문항 항상 우선으로 평가 예시문항 항상 우선으로 넣었고요. 해설도 다 이렇게 썼어요. 행복을 위한 4가지 조건. 여기는 기출선지가 별로 없어서 그리고 이것만 알면 무방해서 따로 기출선지는 없습니다. 이해가죠? 그럼 자연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3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가 기후, 지형, 자연재. 두 번째가 자연관. 세 번째가 환경문제. 특히 그리고 이 자연 파트는 지도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도와 그래프까지 그래프 해석하는 거 진짜 꼭 나와요,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지도랑 그래프까지 제가 다 넣으셨고요. 각 기후별 특징까지 정리해놨고
한대까지 하고 지형. 봐봐. 그래. 이 이야기 하겠어요. 그 기후 파트는 우리 교과서, 통합사회 교과서에서는 열대, 건조, 온대만 구분을 해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봐봐. 다시. 우리가 배우는 기후대는 총 5개예요.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근데 이 5가지 기후는 각각 또 2차 구분을 해. 열대는 열대 우림이랑 사바나. 사실 뭐 세계지리 하면 뭐 열대 몬순도 있어요. 그리고 건조는 스텝 사막, 온대는 세계지리 가면 4개인데 우리는 3개로 구분했어. 통합사회에서는. 나는 딱 통합사회 기준으로만 구분을 했고요. 수능 평가 예시 문항도 보면 여기까지밖에 구분을 안 했어. 냉대 한대는 구분이 없어요. 우리 교과서에는. 그래서 저도 안 했는데 혹여나 몇몇 학교들은 우리 선생님이 또 지리 과목 선생님 출신이면 이걸 또 열심히 또 세계지리에서 배운 내용들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제 거 교재에 여러분들 직접 그 부분만 추가하면 전혀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연재해도 있고요. 지형 관련된 거 또 이렇게 다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역시 복습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지도 있고, 그리고 역시 평가 예시 문항 넣었습니다. 이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고요. 그래서 해설 이만큼이나 돼. 제 것 따라서 천천히 한번 분석해보세요. 아시겠죠? 사실 이 지리 문제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수능 때 한지 세지 했어요. 저 동사세사도 하는데 이거 비밀이에요. 아시겠죠? 나 현역 때 동사세사 안 했던 것 같아요. anyway, 그래서 저도 세지했지만 역시 그래프 읽고 계산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문제도 넣었고, 자연관. 그래서 자연관, 인간중심 자연관에 대한 내용 소개하고 각 철학자별로, 특히 여기서는 누구랑 많이 비교하냐면 베이컨이랑 레오폴드를 많이 비교해요. 인간중심주의 자연관에서 베이컨, 레오폴드, 생태중심주의 자연관에서는 레오폴드. 그리고 생태중심주의 자연관이 아니라 동물이랑 생명중심주의 자연관 철학자들도 있거든요. 걔네들도 교과서에 있는 친구들은 꼭 내가 다 소개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보고 역시 평가 문항 위주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환경 문제도 꼭 나와요. 최근에 확실히 환경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문제도 꼭 나와서 역시 환경 문제도 평가 예시 문항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저것만 2주 동안 반복해도 진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 4단계잖아? 하루에 한 단계씩 해보세요. 물론 이제 시간 좀 있으면, 물론 여러분들 너무 바쁜 거 알아요, 내가. 그렇지만 뭐 하루에 2단계씩 하면 더 좋은 점수 받을 거고, 하루에 4단계 다 하고 그걸 여러 번 보면 훨씬 더 좋은 점수 받는 거고, 공부는 하는 만큼 좋은 점수 나오는 거니까 최대한 해보고요. 안 되면 2주 동안 2번이라도 봅시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 3단원 총 2권의 교재가 이번 학기에 오늘 올라갈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한국사입니다. 한국사가 문제야. 한국사 다음 편제 보겠습니다. 한국사 1은 근대 이전의 한국사 2에 자 우리 이제 한국사를 보기 전에 한국사 시대 구분을 약간 설명해 줄게요. 우리나라 역사는 고조선 여러 국가의 성장 있죠.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부욕조, 동해, 마한지단, 변한, 고구려 이렇게 그런 나라도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저 삼국시대를 신라가 통일을 했죠. 그 다음부터 통일신라고 통일신라가 한반도 쪽에 있고 위쪽엔 발해가 있던 시기를 남북국시대라고 해요. 여기까지 괜찮죠? 이거 좀 땡겨보겠어. 그 다음에 고려, 조선. 시기를 알려줄게요. 기원전 24세기 때 글씨 뭐야?
기원전 2333년 24세기 때 설립됐고요. 이건 보통 기원전 5세기쯤을 보고요. 얘는 기원전 1세기부터 7세기까지. 여기 7세기부터 10세기. 고려가 10세기부터 14세기 500년. 고려 500 연도를 써줄게. 고려는 918년부터 1392년까지. 조선 500년이죠. 1392년부터. 여러분 이 흐름부터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가 있는지 알아야지. 모르면 내가 삼국시대가 남북국시대 뒤에 있는지, 조선이 고려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모르면 여러분 결국 그 공부하는 거 다 날라가요. 길을 읽는다고 한국사 공부하던 중에. 그러니까 어느 시대가 어느 시기인지 몇 세기인지 정확히 일단 잡아놔야 돼. 아시겠죠? 다음에 조선 500년이고요. 여기까지를 전근대사라 그래. 그래서 보면 근대 이전, 이 전근대사거든요. 그래서 요 1, 2단원, 한국사 1의 1, 2단원이 근대 이전의 한국사 이해랑 근대 이전 한국사의 탐구죠.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이 조선 말, 특히 누구 때부터? 우리 흥선대원군 때부터 근대가 시작해요. 그냥 교과서는 근대를 흥선대원군에 특히 개항할 때부터 봐요.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그럼 대원군이 개항할 때부터 근대 시작이고요. 그래서 대원군이 1863년에 집권을 하기 때문에 1863년부터 1910년 나라 뺏길 때까지가 근대. 나라 뺏길 때를 일제강점기, 음, 35년간 뺏겼죠. 그 다음에 이후 45년 해방 이후부터를 현대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가 현대고요. 현대는 주로 아마 김대중 정부까지만 시험에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각 정부별, 이승만 정권부터 각 정권별의 정책들, 업적들을 볼 건데 주로 김대중 정부까지 시험에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를 근현대사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이해 갔죠? 이거 지운다. 그러면 이제 볼 건데, 이제 근대 이전의 한국사 이해가, 한국사 1의 두 단원이잖아. 1단원 근대 이전의 한국사 이해는 그러니까 전근대의 정치사예요. 나는 이거 진짜 불만이야. 두 번째가 뭐냐면 외교, 경제, 사회, 문화사. 어떻게 되냐면 고조선의 정치사 1단원에 따로 있고 고조선의 외교, 경제, 사회, 문화사 2단원에 따로 있어요. 삼국시대 정치사 위에 따로 있고 2단원의 삼국시대 외교, 경제, 사회, 문화사 다 따로 있어. 한 번에 해야지. 그게 맞죠. 삼국시대 만약에 할 거면 삼국시대 정치사에서 외교, 경제, 사회, 문화사 한 단원에 쫙 보고. 그래서 이렇게 쪼개놓으니까 왔다 갔다 혼란만 되고, 시험 범위도 학교마다 다 달라요. 누구는 1단원만 들어가, 누구는 고려까지만 해. 대신 고려에 외교, 경제, 사회, 문화사까지 다 들어가.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교과서 구성부터가 잘못됐어. anyway, 그래서 나는 어떻게 교재 구성을 했냐면 전근대사는 나라별로 끊었어요. 한국 고대사가 어디까지냐면 고조선부터 남북국시대까지야. 거기에 정치,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고조선 여러 국가의 성장, 그리고 삼국시대면 삼국시대 정치사부터 외교, 경제, 사회, 문화사까지 다 했고요. 보여줄게. 이거 고려네. 그러니까 나라별로 끊었다고. 선사시대 들어가죠, 여러분. 여기 한국시대 가야 통일시대 발해. 그래서 이제 고조선이랑 여러 국가의 성장은 거의 정치사 위주로밖에 없어요. 따로 없는데 삼국시대부터 이제 외교, 경제, 사회, 문화사가 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삼국시대 정치사 가야까지 보고 통일 과정까지 보고요. 외교,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통일신라 발해도 삼국시대 특히 연표, 이거 특히 통일 과정 순서 중에서 연표까지 넣었고요. 그리고 통일신라도 정치 보고 외교,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발해 사상까지. 그리고 발해는 진짜 별거 없긴 해요. 그래서 외교, 경제, 사회, 문화사 하나에 다 모아서 이렇게 봤습니다.
고려도 마찬가지예요. 고려 정치사 위에 따로 있고 보이죠? 외교, 경제, 사회, 문화사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아마 이제 학교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는 1단원 정치사만 조선까지 쭉 나가거나 아니면 저 외교, 경제, 사회, 문화사까지 포함하면 아마 고려까지 못 나가요.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자기마다 상황이 다를 거고요. 본인 상황에 맞게 구매해 주시면 되고, 일단 고대사 남북국 시대까지랑 고려사가 올라가고 조선이 지금 퇴고 중이야. 아마 이번 주 주말이면 다음 주 초까지 올라갈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열심히 만들었어요. 여러분 역시 이것도 여러분 한국사는 8종 교과서예요. 자, 8종 교과서 있는 내용 싹 다 그거 모아서 제작을 했고요. 내용 보세요. 내용. 여러분 많은 연표, 그래, 연표도 있어. 고려 연표도 있어. 후삼국 고려 성리 문발 사회 없는 게 없어요. 무신정권 원간섭기. 진짜 어떤 교과서를 내가 보더라도 이 한 권을 해결할 수 있게 다 했어요. 그럼 물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문제도 아니야. 여러분 내신에서 안 배운 게 살짝 들어갈 수도 있어. 뭐 내가 그래 여러분 바쁜 거 내가 다 알아요. 여러분 알죠? 국영수 할 거 얼마나 남나? 과학사회까지 해야 되잖아. 그러면 빼고 하셔도 돼요. 오케이. 그렇지만 뭐 여러분 다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돼요. 여러분 나중에 한는 검도 봐야 되잖아. 그쵸? anyway 그래서 열심히 만들었고요. 통치제도 다 넣어놨고 복습하는 부분 다 넣어놨고요. 그리고 그래 내가 이 얘기할게. 너무 많아. 그러면 저 빈칸 뚫어놓은 것만 외우세요. 물론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고득점 맞을 수 있고 어려운 문제 맞출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 나는 1등급 목표가 아니고 2등급 3등급 목표예요. 그러면 저 빈칸만이라도 열심히 외우세요. 아시겠죠? 근데 나는 1등급 만점이 목표다. 그러면 하나하나 저 검정 글씨까지 이해하면서 특히 빨간 글씨 위주로 빈칸 위주로 공부하면 돼요. 알겠죠? 또 그래요. 또 연표까지 있으니까. 근데 고려 조선은 또 연표가 없어. 알죠? 거기는 연표 문제가 안 나오고요. 아마 삼국시대 중에서 삼국 통일전쟁 우리 이제 신라가 통일하는 과정과 순서 문제로 나오니까 그 부분만 제가 연표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선지 진짜 열심히 넣었고요. 그리고 한국사는 아마 문제가 좀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한국사 기출 문제가 아직 뭐 없으니까 여기 좀 문제를 많이 넣어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주제 문제들은 꼭 풀어볼 수 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 주로 변형을 했고요. 선지들도 다 좀 더 어렵게 수능 난이보다 어렵게 편집을 제가 변형을 했어요. 그래서 하면 되고 뭐 필요한 지도 다 들어갔고요. 연표 당연히 있고 여러분 이 한국사 연표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람 이렇게 잘 보이게 만든 사람 저밖에 없어요. 이거 내가 진짜 열심히 만들었어. 내 자랑. 어때요? 우리 아까 한국사를 하려면 내가 이때 느꼈어. 중국사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동아시아는 진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난 동아시아도 가르치니까 동아시아사도 하면 이 한국사를 이해하는 데 진짜 훨씬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 그렇죠? 어쨌든 이 한국시대에 한국사는 이렇게 흘러가고 그때 중국은 어떤지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연표예요. 아시겠죠? 보면 되고요. 강지도 그리고 제발 한반도 지도랑 전라도 경상도 헷갈리면 안 돼요. 강이 정말 많이 나와요. 두만강 근처다, 압록강 근처다, 청천강, 대동강, 특히 북한 강이랑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잘 해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한국사도 단원별로 간단히 공부법 잠깐 소개를 할게요. 선사시대는 그냥 각 시기별 특징이랑 요 그림들 알아두면 되고요. 어렵지 않죠? 요 고조선은 그냥 이게 고조선인지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다 내가 밑줄 쳐놓은 부분이 다 고조선에 관한 건지만 알면 돼. 여기도 됐죠? 특히 고조선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여러 국가의 성장 파트는 각 나라별 특징만
알아두면 돼요. 이게 부여다. 이게 고구려다. 오케이. 앞부분 이렇게 넘어가. 삼국시대가 이 고대사 파트에서 제일 어려운데 우선 각 나라별로 이렇게 세기별로 학습을 해주세요. 고구려 건국 기원전 1세기 건국부터 고구려 전성기 5세기까지. 그다음 백제 기원전 1세기부터 6세기까지. 신라도 기원전 1세기부터 6세기까지. 그다음 삼국시대는 뭘 해서 잡아야 되냐면 각각 전성기를 잡아야 돼요. 백제 4세기 전성기, 고구려 5세기 전성기, 신라 6세기 전성기. 6세기 정성기의 기준은 한강을 차지한 걸 기준으로 삼국시대는 전성기를 따져요. 그래서 백제는 근초광 성왕, 근초광 4세기 때 전성기였고, 고구려는 여기 소술왕부터 장수왕 때까지가 전성기였고요. 신라는 지증왕, 법부왕, 진흥왕 이 세 사람이 전성기였어요. 여기까지 됐나? 이해가죠? 그다음 내 걸 보면 특히 다른 건 다 상관없는데 삼국시대 왕들은 살짝 왕별로 색깔이랑 표기가 좀 다를 거예요. 우선 저 두꺼운 근초광 성왕은 시험에 너무너무 자주 나온 왕들이에요. 백제는 이 2명, 고구려는 저 3명, 소수령, 광개토, 장수왕. 신라는 누구겠어요? 집업진. 내가 두껍게 해놨죠. 이 세 사람은 뭐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외워야 돼. 오케이? 뭐야? 무슨 소리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외울 정도로 외워야 된다고. 알겠죠? 그다음 이 빨간색으로 칠하는 그냥 빨간색으로 칠한 왕들은 두껍지 않은 교과서에 있는 왕들이에요. 교과서에 얘들 이름이 나와. 여기까지 오케이? 응? 그다음 검정색 왕 있죠. 유리왕, 비유왕, 문주왕. 저 혁거세, 남해왕, 유리왕, 눌지, 소지. 이 사람들은 업적은 있는데 왕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교과서에 뭐 있느냐면 이때 그냥 신라는 장수의 평양 첨도로 백제와 나제 동맹을 체결했다. 그리고 그 다음 백제와 또 혼인 동맹을 체결해서 관계를 강화다 이렇게만 나와요. 그게 눌지왕인지 소지왕인지 업적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 이름은 안 나온다고, 업적만 나온다고. 이해가? 뭔 말인지? 이것만 나오고 이건 안 나와. 교과서에 없어. 아무 교과서도 없어. 그냥 내가 알아서 찾아서 넣은 거예요. 이해가니? 그러니까 그 부분 잘 염두해서 학습하면 돼요. 삼국시대는 특히 왕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 여기는 그쵸?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왕 이름은 없다고. 이거 업적만 있다고. 이해가죠? 고구려도 그래. 누가 없냐면 아마 유리왕이 없어요. 이 공내성 천도 얘기만 있어. 이해가죠? 그렇게 학습을 하면 되고요. 나라별로 봤죠. 고구려 보고 백제 보고 신라 봤죠. 앞에 뭐가 있냐면 우선 첫 번째 그냥 전체 왕들 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연표가 있어요. 대단하죠. 내 자부심, 내 자랑 이런 거 누가 만들어 주겠어요. 오케이? 여기다 사실 이제 업적까지 넣고 싶었는데 폭발해 폭발. 다 못 들어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름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시기를 확인하세요. 같은 시기 누가 있는지 알아야 돼. 알겠죠? 그다음 이 또 삼국 간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세 나라니까 두 나라도 아니고. 그래서 세 나라 사이에 관계적인 부분만 내가 다시 작성했어. 그래서 뭐 고구관은 근초광한테 죽었거든요. 이런 부분이나 신라가 광개토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그리고 장수왕 때 신라와 백제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백제의 성왕과 진흥왕의 이런 끈끈하면서도 악연의 사이가 시험에 자주 나오잖아요. 성왕이 뒤통수 맞은 이야기까지 내가 다 정리해놨어. 그러니까 관계적인 부분만 여기에 다 정리를 해놨고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삼국시대는 각 나라별로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고구려 보고 백제 보고 신라 보고 그 다음 와서 요 관계를 한번 정리하세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얘는 몇 세기지 하는 건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 오케이? 잘 만들었죠? 그리고 가야는 뭐 전기 가야, 금강가야, 대가야 구분하면 되고요. 삼국통일 과정은 무조건 이 순서예요. 요 순서. 이거 너무 많다. 이거 다 못 외우겠다 하면 저 뒤에 연표에 여기서부터가 여기 살수대자부터가 순서요. 이거 다 외우면 돼. 이것만 외워도 돼요. 아시겠죠? 다음 삼국시대
이제 외교, 경제, 사회, 문화사는 사실 앞에 거 거의 반복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시험 본인 학교에 나오는 부분만 앞에 살짝 추가해도 되고요. 정치사 파트에. 아니면 여기 진짜 진하게 나온다. 자기네들 진짜 각 잡고 낸다고 학교 선생님이 그랬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상북의 특징. 이건 고구려다, 이건 백자다, 이건 막 이렇게만 알아두면 돼요. 이건 신라다, 이건 오케이? 이건 백자다, 고구려다. 이해가죠?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림도 뭐 나오는 학생들은 찾아보세요. 다 준비해놨어. 통신 발해는 어려운 거 없어. 그냥 통신인지 발해인지. 특히 정치사는 그렇고요. 신라는 통일신라는 이제 통일신라 안에서 7세기부터 10세기가 통일신라인데 7세기와 8세기는 중대, 8세기는 9세기는 하대라 그래요. 사실 이제 중대라는 말은 이번 교과서에서 빠졌어요. 하대만 남아 있는데 그래도 뭐 구분하기 편하게 중대, 하대 다 추가했고요. 그래서 중대 특히 신문학 많이 나오고요. 통치제도 정리한 거 정리하면 되고 8세기는 그냥 8세기, 9세기 하대는 그냥 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특징만 알면 돼요. 오케이. 다음 그리고 또 아마 천랑문서가 좀 중요하게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제 파트 이 신문학의 업적 저건 신문학 업적으로 주로 나와. 이거 근데 진짜 많이 나와요. 관료전 지급이랑 노페지 알아두면 되고 골품제 육도품의 특징 특히 신라 말에 통일신라 이후에 육도품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육도품의 특징 알아두면 되고요. 오조 우상 둘이 비교하는 거 정말 많이 나와요. 이거 알아두면 돼요. 오케이? 유교 파트는 잘 안 나와. 그냥 기본적인 뭐 인물들의 업적만 알면 돼요. 다음 발해는 무문선 이렇게 세 왕별로 알면 되고요. 통치제도 잘 봐두고요. 발해 통치제도 시험에 나오니까 잘 나와요. 이러면 돼. 다음 고려 보겠습니다. 고려. 우선 고려는 이것부터 알아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고려가 시기별 지배층이 달라요. 두 번째, 시기별 대외 관계가 달라. 즉 중국 세력이 다르다고. 중국에 어느 국가가 있는지. 그래서 시기별 어느 지배층인지 그리고 시기별 어느 나라랑 대외 관계를 맺었는지 이해하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총 이게 5시기로 지배층이 구분되고요. 대외 관계는 좀 이렇게만 알아두면 돼요. 그다음 뭐 후삼국은 이게 순서 잘 안 나와요. 후삼국은 많이 빠졌어 이번 교과서에서. 고려 성립 초기 이 고려 왕은 넷만 알면 돼. 왕건, 광종, 성종. 그다음에 저 뒤에 공민왕 이 네 사람만 알면 되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특히 이 세 사람 앞쪽에 나오니까 업적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문벌사회는 이게 그냥 이자겸의 난이랑 묘청의 성형천도 운동이 일단 문벌사회인지 알면 되고 이자겸의 난은 심화되게 잘 안 물어보고요. 그다음 묘청의 성형천도 운동은 사건의 배경 전개 결과 나눠서 좀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딥하게 공부하는 거면 묘청 쪽 좀 중점으로 보면 돼요. 아시겠죠? 무신정변은 이 무신정변 특히 이 최충원이랑 최후 이 통치기구들이 좀 시험에 나와요. 그 정도 위주로 알아두면 되고 농민분기 몇 가지 이게 그냥 무신 정권이 때인지만 알면 되고요. 원간석기는 첫 번째 원간석기의 특징 알아두면 되고 공민왕의 개혁 정치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간석기 때 원은 우리를 어떻게 통치했는지 두 번째 공민왕은 그걸 깨려고 어떤 개혁 정치를 했는지 공민왕 정치 입 아프니까 안 할게요. 그냥 너무 중요해. 알겠죠? 고려 멸망하는 과정 신진사대부의 특징 정도 좀 보면 되고 고려 멸망 과정은 잘 안 나와요. 아마 이성기 업적으로 조선에서 좀 나오지 고려 멸망하는 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통치제도 중요합니다. 중앙제도 지방제도도 알아두고요. 특히 5도 양계인지 알아두는 게 중요하고요. 군사제도랑 관리제도는 살짝 그 중앙이랑 지방에 비해 잘 안 나와요. 그래도 나오는 학생들은 잘 봐두세요. 이렇게 되면 되고 뭐 선지 폭발하죠. 너무 많아. 잘하세요. 100개가 넘네. 내가 이걸 그러니까 고려랑 조선을 끊으려다가 안 끊은 이유는 좀 흐름을 잡고 보라는 의미에서 안 끊었어요. 그러니까 좀 많죠. 한 번에 배우긴 많긴 한데 이 흐름을
안 끊었으면 좋겠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려 이제 외교, 경제, 사회, 문화사 볼 건데 연표 그대로 있고요. 외교가 중요하죠. 송나라와의 관계는 잘 안 물어보고 북방민족과의 관계를 많이 물어봐. 요, 금, 원. 오케이? 요 나라와의 관계 1차, 2차, 3차 각각 다 알아두고요. 금나라와의 관계는 요것만 알면 돼. 별무반, 동북구성, 이자겸이 4대 했는지. 오케이? 몽골과 원나라와의 대외 관계는 아까 원간섭기 반복이에요. 이해하니? 그래서 원나라 어떻게 쳐들어왔는지랑 원간섭기 특징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그리고 토지제도 이거 이번에 교과서에 새로 추가됐어. 그러니까 이전 1호 개정 교육과정 때 다 빠졌다가 그 전에 있었지. 그 전에 있고 1호 때 빠졌다 2호 때 다시 들어왔는데 저 역시 개경 4개 역분전, 치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 4개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나머지 경제는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신문제 아마 고려 신문제에서 좀 주로 나오는 건 이 중간층이랑 얘네 이 특징이 많이 조금 조선과 다르기 때문에 얘네의 특징이기 때문에 얘네 고려 신문제만의 특징이기 때문에 요 둘을 주로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고려 여성의 지위가 많이 높았어요. 그래서 어렵진 않은데 그냥 여성의 지위가 기본적으로 높았다라고 알고 생각하고 배우면 됩니다. 이것도 종종 나와요. 이것도 봐두시면 되고. 자, 의천, 진울. 오케이, 둘이 비교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아까 원효 의상처럼 비교하면 됩니다. 나머지 됐고 역사서도 잘 나와요. 고려 역사서 5권 구분해서 이건 한국 사기다. 이건 삼국 유사다.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제 마무리하면 됩니다. 정말 없는 거 없으니까 이걸로 대비 잘 하시고요. 내가 많으면 많았지 뭐 빠뜨리진 않았어. 오케이? 그리고 웬만하면 다 하세요. 뭐 공부해서 그만할게. 너무 힘들면 빼쓰시고요. 그래도 나는 좀 여유가 된다 하면 역사를 원래 좋아했고 이게 확실히 역사도 어릴 때 중학교 때라도 조금 신경 써서 한 친구들 그리고 초등학교 때 막 책 좀 읽어본 학생들이 확실히 습득이 더 잘 돼요. 생판 안 하다가 처음 하면 당연히 어려워요. 어려운 거 아는데 그래도 내가 생판 모르는 애들도 가르쳐 보니까 2번 수업하면 이해하대. 2번 가르쳐 보면 이해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2번 정도 읽어보면 이해할 거야. 왜냐면 일단 학교에서 한번 수업 들었잖아. 진짜 여러분 내신인데 학교 수업 안 듣는 애들은 좋은 점수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학교 선생님 말이 제일 중요한 거 알죠? 내신에서는 내 얘기보다. 어쨌든 열심히 들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학교 수업 한번 들었으니까 그거 떠올리면서 2번 정도 더 보면 이제 내용이 다 이해가 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래요. 이제 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근데 내 생각에는 내가 진짜 가르쳐 보니까 국영수 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통합 과학 있죠. 이거 내신이에요. 내신 수능 말고 그리고 통사 이 수능은 어려워. 이해가죠? 그러니까 수능 한국사는 쉽잖아요. 근데 내신 한국사는 진짜 양도 많고 내용도 조금 더 어렵게 등장하니까 잘 꼼꼼하게 제 걸로 대비합시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근대 파트 1학기 중간고사 때 대부분 안 들어갈 텐데 이거는 있어요 이미. 그렇지만 디자인이 옛날 버전이에요. 그렇지만 내용은 어차피 다 들어가 있는 거 똑같아. 물론 이제 리뉴얼 해줄 거예요. 이번 학기 끝나면 중간고사 끝나면. 그래도 뭐 나는 지금 급하다 하면 문제 없어. 무방해요. 구성 다 똑같고 디자인만 약간 물론 그것도 좋아요. 약간 내거 교재 9버전 느낌이니까 뭐 편한 대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됐고요. 여기까지 이제 OT 및 교재 활용법 마무리할 거고 정말 미안한데 이번 시험은 내가 강의는 못 찍어줄 것 같아.
그래요. 내가 뭐 잠깐 다음 시험 교재도 준비해야 되고 뭐 동세사 교재도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여러분 혹시 느꼈나요? 목소리가 지금 빡빡 갈라지죠? 갈수록 목이 안 좋아지고 어쨌든 진짜 물리적인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는 여러분 교재로만 공부하시는 걸 제가 기말고사 때는 꼭 강의까지 같이 올려주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약속. 알겠죠? 약속.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한국사와 통합사의 교재 활용법과 OT 올려드렸고요. 뭐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제 거 카카오톡 채널 있죠? 물어보세요. 이제 특히 한국사를 애들이 많이 어려워해. 어려워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단어 뜻을 너무 어려워해. 세습, 사위, 뭐 비지배층, 호족. 그리고 지명도 많이 헷갈려요. 송악이 개성이고 개성은 어디예요? 모르겠죠. 왜냐면 개성은 북한이니까. 뭐 그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많이 어려워해요. 연호 진짜 어렵죠. 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이렇게 풀어 썼잖아. 읽으면서. 그래도 만약에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든 카톡으로 물어보세요. 단어 뜻 모르면 한번 찾아보고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이지? 혹시 또 네이버가 어렵게 알려주거나 아니면 그 다른 뜻을 알려줄 수 있으니까 네이버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럼 나한테 물어보고 아시겠죠? 언제든 친절하게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고요. 시험 다들 잘 보고요. 또 제 교재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또 필요한 영상 있으면 제가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들 모두 중간고사 화이팅 하세요. 안녕.